그죠? 소모품 정리고요. 요것도 결산이니까 시험에 출제를 많이 해. 혹시 교재 보실 분들은 요게 저자분이 어디에다 넣으셨냐면 67페이지에 넣으셨더라고요. 67페이지 맨 아래. 자, 여러분들 이제 주의하실 거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뭐냐면 정말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이제 그 세 가지 있죠. 그 어떤 세 가지냐면 오늘은 이제 일단 중요한 거 다 해요, 여러분들. 오늘 할 세 가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니 해도 우리가 이제 선급비용, 선수수익, 소모품 있죠. 그죠? 여러분들이 그쪽을 많이 힘들어 하시는 이유는 간단해요.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 회계의 순환 과정 배우셨죠? 회계의 순환 과정. 회계의 순환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단기 중에 분계 끊잖아요. 다른 건 무시하고. 단기 중에 분계를 끊고 그 다음에 기말 수정 분계하죠. 그죠? 기말 수정 분계하고 그 다음에 여기 필요한 거 맞죠? 성급비용, 선수수익, 소모품 쪽 대비하시는 방법.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이제 재무 상태표, 물론 재무제표지 재무 상태표나 손익계산서를 작성을 하는 거예요. 맞죠?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근데 분계는 우리가 뭐를 하는 거냐면 이렇게 거꾸로 가요. 뭐냐면 우리 기말수정 분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말수정 분계하니까 우리가 소모품, 성급비용, 선수수익 뭘 먼저 주냐면 단기 중에 뭘 했냐를 준단 말이에요. 맞죠? 주고 3. 요 결론이 나와요. 맞죠? 그럼 이 1번으로 끊었던 분계를 3번에 올리기 위한 기말수정 분계를 역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잘 해보셔야 돼요. 한번 무슨 말인지 해볼게요, 여러분. 여기다가. 자, 일단 소모품 이건 무시할게요. 소모품을 구입할 때 비용 처리하고 자산 처리하고 다 알고 계실 거니까. 자, 보죠. 자, 뭐냐면 일단 처음에 우리 시험은 이 세 가지가 무조건 단기 중에 어떻게 처리했다 이렇게 출제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자, 단기 2025년 9월 1일 날 소모품 10만 원을 현금으로 구입하고 이를 비용 처리했대요. 그러면 구입 시 비용 처리했다라는 건 회사가 소모품비 처리한 거죠. 그죠? 소모품 구입 시 비용 처리했는데 얘가 이제 위에 있는 걸로 따지면 얘가 1번이잖아, 1. 왜냐면 9월 1일 날, 그러니까 단기 중에 분개했다. 뭐로 처리했다? 그죠? 그럼 대변의 현금, 차변의 소모품비 이렇게 출제했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했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근데 이제 어떻게 되냐면 결산시 이게 나오는 거예요. 결산시 단기에 구입한 소모품 중 미사용된 잔액이니까 우리가 A4 용지로 따지면 기말에 A4 용지가 4만 원 남아 있잖아요. 10만 원어치 사왔는데 4만 원어치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럼 얼마를 썼어요? 그렇죠. 얼마를 썼냐면 6만 원 썼으면 비용이지. 3 뭐냐면 그냥 우리가 손익계산서에 올라갈 거야. 소모품비 비용이니까. 그럼 손익계산서에 올라갈 소모품비는 6만 원인 거고. 맞죠? 6만 원인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말에 4만 원만큼은 A4용지 같은 게 남아있으니까 소모품이라는 자산은 재무상태표에 4만 원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2번 분계를 하는 거야. 요 1번. 단기 중에 처리했던 분계를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에 기말에 올리기 위한 수정 분계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요? 그럼 회사가 소모품비라는 비용으로 처리를, 나오나? 소모품도 나오나? 소모품도 해볼게요. 그럼 회사가 소모품 구입할 때 소모품이라는 자산으로 처리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서 자산으로 처리 안 했어요. 1번이 먼저예요. 단기 중에 소모품이라는 자산으로 처리를 안 했는데 12월 31일 날 재무상태표에 소모품이 4만 원이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안 했는데 재무상태표에 4만 원이 올라가려면 기말수정 분계로 소모품을 4만 원 늘리는 분계 해야죠. 맞죠? 그래서 소모품 자산 늘리니까 이렇게 4만 원. 맞죠? 그 다음에 우리가 손익계산서의 기말에 손익계산서에 올라갈 소모품비라는 비용은 6만 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회사가 소모품 구입할 때 뭐로 처리했대요? 비용으로 10만 원 처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비용으로 10만 원 처리했는데 12월 31일에 우리가 소모품비라는 비용은 손익계산서에 6만 원만 가야 돼.
10만 원 처리했는데 손익계산서에 6만 원 가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4만 원의 소모품비를 줄여야지. 아, 여기? 그래서 여기 결론은 이거 통합해보면 이거잖아. 통합해보면 1. 비용 1번 이건 다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1. 내가 구입할 때 단기 중에 소모품비로 처리했다. 맞죠? 2. 근데 기말에 소모품비를 4만원 까는 분계를 한다. 결산 시에. 3. 그러면 알아서 손익계산서에는 소모품비가 6만원 올라간다. 그 뜻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리고 소모품 자산은 1. 구입할 때 소모품이라는 자산 처리 안 했다. 2. 결산 수정 분계로 우리가 소모품을 4만원 늘리는 기말 수정 분계한다. 결산 분계한다. 3. 소모품이라는 자산이 재무상태표에 12월 31일 날 4만원이 재무상태표 올라간다. 그거예요, 여러분들. 아시죠? 무조건이에요. 선급비용, 선수수익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소모품 잘 하시는데 선급비용, 선수수익 여러분들 힘들어 하시잖아요. 그죠? 그쪽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요, 머릿속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꼭 여러분들 이런 것들 적어 놓으세요. 자, 이제는, 네. 두 번째, 이제 반대죠. 뭐냐면, 여기. 자, 이제 회사가 방금 사례에서는 소모품을 구입하고 비용 처리했잖아요. 그죠? 이번에는 소모품을 구입하고 회사가 자산으로 처리를 한 거예요. 여기. 자, 소모품 10만원을 현금으로 구입하고 자산으로 처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게 이제 9월 1일이니까 요게 1번이 되는 거죠. 단기 중에 처리했다. 예. 그러면 대변의 현금은 10만원이 감소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차변에 소모품이라는 자산으로 10만원 늘렸을 거잖아요. 맞죠? 이렇게. 예. 근데, 자, 구입한 소모품 중 남아있는 게 4만원이래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10만원에 A4 용지 샀었잖아요. A4 용지를, 빨간색 안 넣게요. A4 용지를 샀는데, 우리가 4만원만큼 남았으면 6만원 쓴 거잖아요. 똑같이. 그러면 12월 31일 날 손익계산서에 올라갈 소모품비라는 비용은 6만원이 돼야 되는 거고. 그죠? 남아있는 것만큼은 재무상태표, 12월 31일자 재무상태표에 소모품이라는 자산으로 잡혀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동의되시겠죠? 이게 결론이에요. 그죠? 이게 결론이, 이거 되게 만든 분계하는 거예요. 단기 중에 분계했던 걸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에 올라가야 될 이 금액을 만드는 기말 결산 분계하는 거예요. 그러면 회사가 처음에 구입할 때 여기 소모품이라는 자산 처리했죠. 10만 원을요. 근데 2025년 12월 31일 재무상태표에 올라갈 소모품 자산은 4만 원이어야 돼요. 그럼 회사가 처음에 단기 중에 우리가 소모품 자산 10만 원 처리했는데 우리가 12월 31일 날 재무상태표에 소모품은 4만 원만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럼 10만 원 처리했던 게 4만 원이 되게 하려면 6만 원만큼의 소모품을 까야지. 그죠? 그래서 여기 소모품을 여기 까는 거예요. 이렇게 자산을 까요. 그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떻게 돼요? 1. 단기 중에 우리가 소모품이라는 자산으로 10만 원 처리했다. 근데 2. 기말에 소모품을 6만 원 까는 분계를 한다. 그럼 3. 알아서 그러면 재무상태표 12월 30일 날 소모품 자산은 4만 원이 올라가는 결과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아시죠? 선급비용, 선수수익 다 이 논리예요. 무조건. 자, 그리고 그 다음에 회사가 소모품 구입할 때 비용 처리한 바가 없죠. 단기 중에 이렇게 비용 처리한 바가 없어요. 아예 비용 처리한 바가 없어요. 없는데 우리가 손익계산서에 12월 31일자 손익계산서에 소모품비라는 비용은 6만 원이 잡혀야 돼요. 맞죠? 단기 중에 아무런 분계 안 했는데 기말에 손익계산서에 6만 원이 올라가야 되니까 그럼 6만 원의 소모품비를 늘리는 분계해야지 여러분들. 맞죠? 그럼 소모품비라는 비용을 늘리는 건 차변. 이렇게. 그러니까 1. 단기 중에 소모품비는 아무런 처리 안 했다. 2. 소모품비라는 비용을 우리가 12월 31일에 늘리는 수정분계한다.
3. 그럼 알아서 손익계산서에 6만 원의 소모품비 비용이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